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가진 지 약 11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은 사실 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요구한 캠프 내 2차 가해자들, 피소 사실을 유추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서 진선미, 고민정 의원, 즉 피해 호소인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캠프 퇴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죠.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대신에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저것이 적절한지 참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 페이스북 글에 지금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만 그 댓글에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공격하는 글들로 넘쳐납니다. 저것은 선거를 노린 기획된 기자회견이다. 정치의 공작이다. 박원순 시장이 뭘 잘못했느냐? 그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개소리다. 이런 식의 아주 막말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사과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사과문 전문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습니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회견에 제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후보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또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도 앞으로의 이야기도 모두 제게 주십시오.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재차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당의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달라.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없죠. 지금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소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캠프 안에 있는 2차 가해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사과죠.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가해자들에게 책임도 안 묻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후보 사퇴하겠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해자들을 캠프에서 퇴출하는 대신에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퇴출도 없고 후보직 사퇴도 없다면 이 사과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그냥 면피성 발언이 될 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여성단체 연합 대표로부터 전해 듣고 박 시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즉 피소 사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피소 사실이 유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박 전 시장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 단체에서 유출돼 남 의원과 서울시 임순영 젠더 특보를 통해서 박 전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직후에도 약 한 달간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 30년 여성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거쳐서 3선 의원이 됐는데 아주 민낯이 드러난 셈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영선 후보는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앉혔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역시 2차 가해에 앞장섰던 진선미 의원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앉혔죠. 이 보궐선거가 대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은 게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래 놓고서도 어제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에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친문 지지자들 또 박원순 지지자들은 이 박영선 후보 페이스북에 몰려와서 왜 대체 사과를 했느냐, 박원순 시장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댓글들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자, 댓글 몇 개 읽어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자체가 미친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당을 죽이는 파렴치한 작자들입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박원순 시장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 기자회견하고 정치적 해석도 2차 가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과를 하나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개소리에도 성의를 다해야 하니 나원참.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젠 선거 때가 되니 슬며시 기어나와 피해자라고. 너 때문에 박 시장 가족은 단장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살고 있다. 피해자란 여자 기자회견이 정치적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넘쳤습니다. 자, 이번 4.7 보궐선거는 여권이 대한민국 1, 2위 도시를 성범죄로 모욕한 데서 출발한 선거입니다. 어제 이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까지 가져오는 이 보궐선거에 여권은 사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후보 냈습니다. 그것도 당헌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성임을 강조하는 후보 캠프에 가해자를 영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말뿐인 사과까지 모두 피해자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를 무려 4년간 성추행했다. 침실로 불러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 차림 사진,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박 씨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성추행 고소장을 정식으로 내기도 전에 2차 가해를 당했다. 피소 사실이 박 씨에게 사전 누출된 것이다. 박 씨가 자살하자 경찰과 검찰은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뭉갠 끝에 성추행 방조와 피소 사실 누출에 모두 면죄부를 줬다. 박 씨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도 무혐의로 나왔다.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 누출한 혐의가 짙은 여성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 대통령 수족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들 모두 무혐의가 됐다. 검찰과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가해자는 모두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으면서 2차 가해는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청 6층 사람은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은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친문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고소한 살인자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었다. 피해자와 가족이 2차 가해를 제발 멈춰달라고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청와대와 여당도 2차 가해에 가담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당대표 때 만든 당원을 민주당이 깨고 소속단체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도록 했다. 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상으로 피해자를 짓밟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가해자 측이 으르렁대고 피해자는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박원순 성추행뿐인가?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들고 화를 내는 이런 적반하장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